오늘은 과연 어떤 화가의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요? 우리는 다들 한 번씩 아주 이상한 꿈을 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마치 자신이 꿨던 꿈을 연상케 하기도 하죠. 이 그림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초현실적인 현상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피카소, 샤갈 같은 유명 화가들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초현실주의 대가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와 함께 초현실주의 시대를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초현실주의자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는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의 총괄적인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르네 프랑스와 길랭 마그리트는 1898년 11월 21일 벨기에 레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복 재단사인 아버지와 여성 모자상인 어머니 사이에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평생에 남을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1912년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랜 우울증으로 집 근처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연인들, 리스닝 룸과 같은 여러 작품들과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이 그림들을 통해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그의 어머니가 그와 동생들을 작은 방에 가다 놓았다는데요.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소년들은 공포에 떨고 작은 공간에 갇혀있는 정신적 학대가 컸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표현되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마그리트는 1913년 마을 축제에서 그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될 조르제 베르제를 만납니다. 첫눈에 반했지만 1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헤어졌다가 7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평생을 같이 하게 됩니다. 1916년 그는 벨기에 최고 미술학교에 있던 브뤼셀 예술 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1921년부터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벨기에의 벽지회사 UPL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1926년 중반까지 순수 미술에 빠져서 미래주의와 입체주의 성향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 그의 그림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는 당시 조르조 데 키로코와 막스 에른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그리트는 미묘한 관련이 있는 사물들을 비현실적으로 배치하여 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작품과 함께 세상에 발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마그리트는 인상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르누아르식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합니다. 그는 전쟁의 우울한 시기와 오히려 대비되는 밝고 부드러운 채색이 돋보이는 자신의 이 스타일을 햇빛 아래 초현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초현실주의적이지만 자신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제작했는데요. 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작품 안에 배치하는 방식인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데페이즈망이란 일상적인 관계에 놓인 사물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초현실주의의 방식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신비한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말이죠.
여기서 마그리트의 유명한 작품 몇 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유화로 1929년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이 작품은 누구든 한 번씩은 궁금증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왜 담배 파이프를 그렸을까? 그런데 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써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는 미술의 본질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 말한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그리트는 이 작품은 파이프의 이미지를 그린 것뿐이지 아무도 이 그림을 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는 없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현실과 묘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고 환상일 뿐, 일종의 조작된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마그리트와 초현실주의 시인이었던 브레톤 같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의 부정을 통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허무주의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저 그림은 고양이가 아니다. 저 고양이는 울지도 않는다. 저건 그냥 고양이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 작품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그렸던 빛의 제국 시리즈입니다. 빛의 제국 시리즈는 하나의 그림 안에서 대조적인 낮과 밤이 동시에 조화롭게 결합된 작품들입니다. 이 주제로 마그리트는 무려 17점의 유화와 10점의 구화수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들은 공통적으로 위에는 뭉게구름이 자욱한 낮의 하늘을 표현한 거고 아래에는 밤의 어두움에 잠긴 집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이 켜있는 몇몇 개의 창문을 통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집 앞에는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공존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시간이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좀 더 초현실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사실 19세기 빅토리안 시대의 영국 화가 존 애킨스 그림쇼의 도시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보고 마그리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밤과 낮이 함께 공존하는 풍경으로부터 우리는 경이롭고 매혹적인 힘을 느낍니다. 나는 이 힘을 시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림은 겨울비입니다. 어느 평론가가 그의 이 그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답니다. 오늘 밤 역사상 최초로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외로운 여성들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가십시오. 남자비가 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누구라도 이상형을 찾을 수 있도록 남자들이 종류별로 쏟아진다니 상상만 해도 황홀하지 않을까요? 겨울비, 즉 원제목 골콘다는 그가 흔히 그랬듯이 시적인 영감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골콘다는 옛날 인도의 부유한 광산 마을을 칭한다고 하는데요.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부의 광산이라고도 합니다. 빌딩은 베이지색으로 포근한 느낌입니다. 마그리트는 중절모와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자의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를 알지 못했어도 이 그림은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중절모의 신사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개성이 없습니다. 주제는 스타일화되었고 뭔가 경직된 듯한 직선적인 표현들이 보입니다. 색은 너무나 동시대 다른 화풍의 그림들에 비해 차분한 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백 명의 중절모와 검은 레인코트를 입은 신사들이 모든 공간을 같은 포즈로 떠 있습니다. 겨울비에서도 신사들은 육각형으로 배치된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늘에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에서의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고 흥미롭게도 대중매체에서의 많은 영역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과는 비틀즈의 사과 앨범에 영감을 주었고 미국의 CBS 방송국의 로고도 마그리트의 눈에서 영감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1973년)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의 포스터에서 노렌 신부가 악마가 깃든 집 앞에 서 있는 장면이라든지 영화 매트릭스는 겨울비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피레네의 성과 천공의 라피타의 하늘에 떠 있는 성도 마그리트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현재 인사 센트럴 뮤지엄에서는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인사이드
마그리트전을 9월 13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모든 작품을 디지털 프린트나 디지털 영상과 멀티미디어 체험형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작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 세계를 인터랙션으로 감상하면서 오히려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인사이드 마그리트 전시 구성은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르네 마그리트의 생애와 예술적 행보를 훑어보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연대기, 섹션별 작품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섹션은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관람객 참여형 공간과 명상룸, 그리고 색다른 포토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시회에 가서 인증샷이 많이 찍는데요. 이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섹션은 작가의 실험과 연구사진과 그리고 필름 작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랙티브 체험몰과 멀티미디어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압도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섹션은 초현실주의 개념 및 작가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보는 교육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를 그의 대답으로 정리해본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작품이 전하려는 것은 한편의 시라고 말하겠습니다.